강릉에 있는 이 통신설비 업체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의 아들 우모 씨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구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대통령실 황모 행정관에 이어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말한 겁니다.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여기서 저게 유행이 돼. 너무 잘한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권. 저게 요새 완전 유행이던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난리 났더라고. 근데 이거 뭐 주말 뉴스는 저걸로 다 덮인 거 아니에요? 권성동 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웃긴 건 권성동발 그 기사들은 다 진짜 뉴스인데 다 가짜 뉴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어?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너 지금 9급 정도라고 이야기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욕을 다 얻어먹었잖아요. 저 노림수가 있다고. 약간 총알바지 느낌이죠. 뒤집어 썼다? 본인이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뇌피셜이니까 뇌피셜이란 걸 감안하시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권 합격자 수 1위 권성동 저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적 채용과 관련한 논란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들어왔다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저 우모 행정요원의 아버지는요 권성동 원내대표가도 인연이 있지만 대통령하고도 오랜 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는 비난이 권성동 원내대표로 확 틀어졌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권성동을 욕하지만 대통령이 봤을 때는 충신이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지금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동이가 이렇게도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서 지금 이 상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진짜 이런 말을 했다고? 라고 할 정도의 쉽게 말하면 좀 선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맞아. 그렇죠. 내가 장제원한테 압박을 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9급밖에 못 줘서 너무 아쉽다. 미안하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더라. 이런 워딩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네. 저 사람의 사고방식은 정상인가? 앞에 왜 그게 있었잖아요. 강원랜드 관련해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판에서 무죄 받았다고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까지 이 직무대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판결이 나온 거거든. 근데 이번에 저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저럴까? 저 사람은 뭔가 법이 우습나? 많은 취준생들이나 많은 그 2030들이 말하는 그 공정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실제로? 이런 와중에 나온 맥락이기 때문에 왜 저럴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 의구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통령을 커버치기 위해서 저러는 건 아닐까라는 데까지 이게 맥이 닿는다. 키워드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기사 읽을 때 좀 편할 거예요. 강릉 우사장, 동해 황사장 이렇게 외워놓으면. 둘 다 대통령의 지인입니다. 야, 오늘의 그 네. 키포인트네요. 자, 여러분 강릉 우사장, 동해 황사장. 네.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오는다는 얘기는요 안 드러난 게 언제나 더 많잖아요. 항상 조금 범위를 넓혀서 고위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직업에 있었을 때 뭐 카풀을 한 사람, 맞아. 같이 뭐 술 그때 친구했던 같이 사람. 수사했던 사람, 이렇게까지도 사적 채용으로 범위를 넓혀버리면 다 아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 카카오 불렀는데 그때 기사님 아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그때 기사님 운전 잘해주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지선에서 광주 시장 출마했던 주기환이라는 국민의힘 당시 후보가 있었고 이 사람은 그 윤석열 검사 시절에 수사관이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지금 6급으로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6급이요. 예. 7급도 아니고 6급이요. 절차상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네.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별일 아닌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노 이건 계속해서 차곡차곡 누적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일까? 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 거고. 그렇죠. 네. 아마 우리가 못 본 뭔가가 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이게 구급 논란이었던 우모 씨 같은 경우도 강릉까지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 자기가 지역구가 강릉인데 나 어그로를 끌려는 목적이면 진짜 성공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억울의 문제가 아니라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네. 중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뻔히 아는데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 아니야 나는 뭔지 뻔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선을 하는 동안에도 쭉 본인의 머릿속에 의식 구조가 그렇다. 생각해봐. 사선 의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네. 15년째, 16년째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 그 전에 검사의 사회적 지위도 훨씬 높았어. 막말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검찰청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던 게 2000년이었어. 그런 세상에서 검사로 살다가 그런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16년, 17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이 보기에 9급은 진짜 그렇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겠네, 개미. 그런 강릉촌놈이라는 얘기 자기 지역구인데 하는 거지. 진짜 그냥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지금. 저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내가 얘가 7급 공부했을 때 받았던 충격만큼 충격이 오는 거야. 노량진에 땅 매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나중에 학원 개업하실 것 같아.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예. 지난번 9급 그 경쟁률이 20몇 대 1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았죠.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제 KBS 9시 뉴스 그 시작할 때 멘트였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9급 공무원 관련해서 운운했던 여당의 이제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이상하다라는 게 뉴스의 취지였어요. 대통령실 9급은 이것도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시험 쳐서 붙을 수 있는 9급하고도 또 달라요. 또 다르죠. 그럼요. 게다가 정권 초반에 9급이라는 얘기는 공직사회에서는 야 저 사람 실세구나라는 그럼요. 거거든요. 지금 바로 그럼요. 국회로 옮긴다면 5급 대우 충분히 받습니다. 팀장급으로 예. 갈 수 있는 거거든. 특히나 임기 초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력은 사실은 평생 갖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그 주모 씨, 지금 6급이라는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후에 그 이력을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디 가도 통한다는 겁니다. 행정고시 사법시험 이런 걸 붙으면 5급으로 5급으로 시작하잖아요. 치거든. 근데 이게 시험 쳐서 붙은 9급이랑 대통령실의 9급이 다르다고 했잖아. 네네. 시험 쳐서 받은 6급이랑 대통령실 그렇지. 6급은 또 다른 네, 거잖아. 그럼 뭐 말 다 한 거지. 그럼. 그래서 사적 채용관에서 대통령한테 질문하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네. 야 누가 아침 문 안 갔니 지금? JTBC 탐사보도팀 보도인데요. 강릉 우사장 아들이지 않습니까? 강릉 우사장. 강릉 우사장. 근데 이 강릉 우사장 아들이 공무원이 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했다. 이 JTBC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죠. 왜냐? 투잡을 못 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우사장 아들만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안정권 대표의 누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13일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2020년 5월 18일부터 GZSS 그룹 그 그룹의 사내 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거고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표를 낸 지금까지도 네.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인터넷 방송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고요. 유튜브 방송 제작과 수익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게 JTBC 보도 내용이거든요. 뭘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기가 뭘 맡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놓는 게 기본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된 계기도 선거 기간 내에 영상 편집하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 부분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다 그랬잖아. 내가 뭘 만들었는지 봐야 된다고. 각종 사적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7건. 네. 근데 밝혀진 것만 7건.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들이 다 밖에 있잖아.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들이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르죠. 자, 근데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누구의 아들이다. 근데 얘가 좀 이상하게 들어왔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면 여권의 누군가 핵심 관계자. 요 두 라인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예측은요. 네. 이 두 라인이 서로를 저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갔네? 그렇죠.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 내부에서도 내부의 정보가 샌다는 얘기는 딱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지금 네. 그 분위기가 가는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돌아요? 주변에서? 청주 박사장 나왔어요. 오! 주유소 박사장. 주유소 박사장. 이 사람이 충북 청주에 대형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 의장 출신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네. 이제 이 사람도 박사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 박모 씨가 있는데 네. 이 아들이 최근에 대통령실로 채용이 됐어요. 또 이 아들 박모 씨가 네. LPG 충전소 경영에도 관여를 했고 택시 회사 대표기도 합니다. 대통령실로 임명하려면 본인이 지금 뭐 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렇죠. 택시 회사 대표 자리는 당연히 이제 5월 말에 네. 내려놨어요. 근데 그 충전소 사내 이사 자리는 놔뒀던 거야. KBS가 취재를 해서 그거 왜 안 내려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대표이사만 그만두면 모든 게 다 이제 저게 되는 줄 알고서 솔직히 그 진부분 있어서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대표잖아. 거기
사내 이사잖아. 네. 몰랐대.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네. 알아서 이거 정리하겠대. 본인 말을 100% 믿더라도 그럼 대통령실은 뭐 한 거야?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 모른다 이거. 그리고 사내 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다. 아 도대체 본인도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대한뉴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골방 대표 이사 양이사 민이사 민이사 근데 백 대표 내가 여기 이사라는 걸 몰라? 이사하려면은 뭐 줘야 돼. 그럼요. 뭐 줘야 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달라고 한 게 되게 많았어. 당연하지. 줬거든. 어. 이걸 모른다고 본인이? 자기 아버지가 대표인데.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사촌 동생 권모 씨 강릉에서 조명 업체를 운영합니다. 수의 계약 조건을 어기고 강릉시에서 사업을 따낸 사실이 얼마 전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이 업체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뒤에도 이 업체는 강릉시와 70건 넘는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권 씨는 선거를 도왔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 권성동 오늘 그 사촌이야. 사촌 동생. 야 이거 뭐 6촌도 아니고 4촌이야. 그러니까 행안부가 감찰을 했는데도 저 정도면 저 지역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야 권성동 씨 우리 각하가 지금 신자유주의 얼마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시장 경제 논리를 이렇게 막 지 멋대로 가로질러도 됩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권성동 의원이 그랬다는 거 나온 건 아니야. 마침 봤더니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촌 동생이었네. 이거지. 권 씨는 해당 사업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놈의 적법은 진짜 네. 요즘에 네. 뭐 법과 원칙이 진짜 난 아니 무슨 사람들이 다 집에 법전 펴놓고 사나 봐잉? 뭔 말만 하면 법이야. 다 불법적인 거 아니다. 불법적인 거 아니니까 문제 없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단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사장 아들이 우리가 이제 탈탈 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탈탈 털지도 않았어. 그냥 쭉 건드리니까 우사장 똑 떨어져 나오고 황 사장 폭 나오고. 이게 그러면 웃겨지는 게 이게 무슨 후궁들의 다툼도 아니고 아니, 그런 다툼이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데려다 쓴 애 하나 이 지역 여기서 데려다 쓴 애 하나인데 막상 모아놓으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완전히 삽질하고 있는 거 완전히 삽질.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로 지역에서 과거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만약에 이런 식의 인사를 한 거라면 그거를 할 만한 농공행상이라는 것도 그 두 번째 드는 생각인데 과연 진짜 근데 이런 애들 갖다 꽂아놨으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모릅니다. 자,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죠.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어설픈 그 쇼들의 흔적들 당연하지. 이런 애들 뭐가 났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 이런 애들이라니 자제분들한테 사장 아들내미들은 보통 뭘 못해. 지역 유지야.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잖아 계속. 응? 대통령이 그랬어. 강릉 동해 청주의 유지들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다들 찬란합니다. 찬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이 정도면은 혓바닥에 굳은 살 베기겠어.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지지율이라도 나오는 건 잘 안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려졌으면 한 자리 나왔을 겁니다. 정말. 저 진짜 정신 차려라 진짜.